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해서 시청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5일 국민방송 따따붙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조선일보의 폐악질이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SNS 그리고 뉴미디어가 뉴스를 전달해 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조선일보의 폐악질을 보니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 네. 플랫폼, 흔히 말하는 유튜브를 예. 포함한 SNS, 이 뉴미디어가 아니었으면은요, 조선일보가 또 조중동이 예. 맨날 해 먹던 대로 예? 밤에 대통령질, 예. 기사 장사, 기사 장사. 예, 그렇게 마음대로 자사 이기주의 예. 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서부터 딱 깨져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찌째명이도 그 골로 갔습니다마는요. 예. 조선일보도 골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가발 방송도 골로 간 거예요. 골로 간 겁니다. 이제 안 보고, 네. 예? 안 보고 광고 시청률 떨어지면 광고가 안 갈 거 아닙니까? 안 가죠. 그럼 문 닫히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무리수 뛰다가 JTBC 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왜 앞장서서 보수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는지 그 면면까지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국민들의 힘, 예. 국민들의 힘이 지금 뉴 메디어로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직결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카르텔, 저 더러운 카르텔을 예.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보면은요. 예. 아니 장동혁 대표의 그 가슴 아픈 가족사 아닙니까? 예. 가족사 이걸 가지고 예. 조선일보가 또 기사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 한동훈이 띄우려고. 예. 그러고 장동혁이 그냥 끌어내리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일갈한 그 주현철 예. 외신 대변인 예. 변호사의 글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좀 읽어주세요. 앞부분만. 예. 예. 정치인의 목줄을 진 언론, 기사 장사와 사면 청탁에 썩은 내 나는 카르텔. 언론과 정치권의 유착은 왜 끊이지 않는가? 특정 정치인과 언론 사주가 은밀하게 끈을 이어가는 수법은 실로 다양하고 노골적이다. 예. 이번에 보면요. 기사 장사가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가족사, 예. 가족 상, 예. 가족상에 대해서 얼른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예. 이제 뭐 이준석이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데 한가발이 갑자기 와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 뭐 대변인가 누가 소개를 좀 했더만요. 아, 그렇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죠. 상황 설명을. 지금 김효은 대변인이라고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셔서 아실 텐데 이 김효은 대변인이요. 왜 본인이 몇 차례 고민하다가 글을 썼는데 원래는 이 장동혁 대표가 조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이 100일 남짓 자란 아이가 도저히 이모와 삼촌들의 얼굴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가련해서 마지막 길만큼은 따뜻한 배웅을 받게 해주고 싶다는 이 부모의 뜻에 따라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했답니다. 그래서 부고가요. 바로 이 부부의 지인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만 전해졌는데 이 로펌과 법조인 알림의 공지가 올라가면서 이게 언론사도 상황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장 대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 불탐하면서 이 여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조문 문의가 이어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왔는데 예.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슬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입던 자그마한 수트 3벌 이게 그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 가슴이 아프고 미어져서 왔던 기자들도 이거는 기사를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사를 쓰지 않기로 다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예. 상례로 기자들이 이제 그걸 당부한다고 하거든요. 예. 기사 쓰지 말자. 네. 너무 가슴 아프다.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피해자가 뭐 크다든지 예. 뭐 이러면은 기사를 당분간 안 써요. 안 써요. 예, 안 쓰기로 돼 있는데 그런데 누가 써버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문 의사를 밝히고 좀 예의를 지켰대요. 그나마. 예. 근데 갑자기 사전 조율도 없이 장례식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기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예. 그리고 한동훈이 와가지고 10분 남짓 머물면서 연출된 모습을 떠나고 연출된 모습을 남기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저놈이 어떻게 여기로 오냐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다가도 장동혁 대표 슬프니까 다들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조선일보 이 두 사람 김형원 기자, 이혜인 기자 이 사람들이요 여의도 비하인드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뭐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대인배 정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이 분통이 터지는 걸 떠나서 같이 있던 분들이 분통이 터졌다는 거죠. 한동훈이가 대인배 정치를 했다고요? 예. 저렇게 애곡시키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장사하려고 예. 저런 조선일보가- 기사를 쓴 겁니다. 조선일보가 쓴 거예요. 조선일보가 기사 장사한 거예요, 결국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띄우려고 한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애먹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깎아내리려고. 깎아내리려고. 한동훈이가 무슨 대인배 정치 같은 소리하고 너 대인배 정치 다 죽었는 모양이다. 저렇게 기사들이 애곡시키고 예. 저런 기사를 써요. 저 내용을 보면은요 말도 안 돼요. 뭐 보수 갈등 3인방이라는데 한동훈이가 보수냐? 그러니까요. 한동훈이가 보수요? 한동훈은 이재명이죠. 한동훈이가 배신자지? 이재명이죠. 한동훈이는 이재명 아닙니까? 한동훈이랑 이재명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색깔코바니. 왜냐면은요 원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 적의 적은 동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 우리 야당의 지도부, 예. 흔히 말하는 그 장동혁이라고 표현합시다. 장동혁의 진짜로 정치적에서 가장 적은 뭡니까? 누굽니까?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위해서 장동혁이 지금 삐뚤지게 싸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장동혁이가 제명시켰잖아요. 예. 잘못해가지고 반성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장동혁한테 엄청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을 갖다 해서 지금 적과적으로 해서 둘이 친한 거예요. 동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동기가 된 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요. 그 탄핵 그때 가서 악수하고 손잡고 탄핵에 찬성해버렸잖아요. 내란 모레 찬성했잖아요. 한동훈이가. 한동훈이. 그러면서 보수를 떠났잖아요. 그때. 그때 떠난 거죠. 보수 정당, 보수 진영을 떠났잖아요. 보수를 망가뜨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네. 결국에 탄핵을 송주시켜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동훈은 한동훈이는 그때 이제 우리 보수 정당에 그걸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보수를 깨버렸잖아요. 근데 뭔 보수 3인방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참.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다가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 김효은 대변인의 글을 보면은 이 부모가 얼마나 애를 아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일 조금 넘은 거잖아요. 4개월이면. 예. 그러니까 100일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100일이면은 뭐 50일 지나가지고 사람들 보통 만나고 하니까 예. 다 못 만나잖아요, 애기들을. 그런 아픈 가족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모가 그래도 삼촌 이모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동혁 대표 마음은 얼마나 끊어지겠습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이란 작자가 그냥 무작정 기자들 먼저 불러다 놓고 취재 와가지고는 다른 기자들 거기에 있는 뭐 데스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쓰지 말자고 하는데 김영원, 이혜인 조선일보 기자 2명이서 그냥 야 이거 써. 조선일보가 쓰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랑 패가지고. 예. 그렇게 못된 장사를 해먹은 겁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막 가슴이 아파요. 예. 정말 아주 못된 짓거리만 짓을 한 하죠. 거예요. 고약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진짜 이 조선일보의 카르텔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지금부터 밝혀드릴게요. 아, 그렇습니다. 예. 주현철 그 대변인이. 대변인의 그 글 다음에요. 사실은 그 일종의 비사 우리들은 사실 네. 다 알고 우리 있었습니다. 법조인도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기 좀 읽어주세요. 주현철 변호사가 쓴 글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언론사 사주가 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특정 언론사 사주의 회장 친구의 특별 사면을 청탁했다가 이런 지하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하니라. 이게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예, 저도 알아요. 예. 예, 저도 알고 그 다음에 저 특정 언론사 예. 사주가 누군지도 알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주의 친구로 알려진 그 기업 회장, 예. 그 회장이 누군지도 제가 알아요. 예. 예. 다 아시는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거부한 것도 제가 알아요. 예.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알아요. 아, 뭡니까? 예. 근데 저 사주가 좀 이제 사실은 그 2번 그런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 또 부탁을 하려고 또 이제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저 사주가 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뵈려고 했다니까요. 언론사 사주가 예. 대통령을 만난다니요. 대통령을 면담을 주선해 주라고 한 거예요. 예. 그 대통령은 절대 누구 안 만나지 않습니까? 대기업 그렇죠. 회장들 안 만나고 그렇잖아요. 극비리에 만나고 검찰총장도 그때 국정원장도 이렇게 극비리에 독립적으로 하게도 안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언론사 사주를 만납니까? 더더구나 대사주를. 그런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 참모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저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참모가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 했죠? 제가 그런 더러운 거래를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일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참모가 아주 고개를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 사주가 예. 자신의 친구의 사면을 부탁하려고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해야 됩니까? 라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언론사가 누구냐? 뭐 지금 뭐 저희 방송 보시면 다 아시겠죠? 예. 게다가 그 언론사 사주가 자기들이 밤에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영화 내부자들 있죠? 예. 영화 내부자들 보면요. 그거 다 그 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특정 사주 우리 뭐 보수의 정론지라고 하는 그 언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언론이 바로 그렇게 논설 사설 쓰면서 그 언론을 주도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의 탄핵까지 앞장서 가지고 앞잡이가 돼서 보수를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에요. 그 유명한 영화 두 편이 있잖아요. 그 아수라인가요? 예. 아수라이고 안남시장. 안남시장은 완전히 그 성남시장 누구를 갖다가 그 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자들에서 나오는 그 언론사 예. 해서 내가 밤에 하고 누구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기사 갖다 검사들 만나가지고 기사들 갖다가 주무르고 기사 장사하고 막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 내부자들의. 조선일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다 그렇게 그 언론사로 묘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다니까요. 있었다니까요. 이거 좀 다 그 알려진 기업의 사실입니다. 회장에 그 특별 사면을 청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를 주현철 대변인이 우회적으로 저렇게 페이북에다 올린 겁니다. 그리고요. 예. 그 조선일보라고 지금 주현철 변호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요. 예. 이 특정 기업 회장이 자신의 사면을 위해서 정치 권력에 노골적으로 접근해오는 이런 작태를 여러 번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가 저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들은 건데요. 저는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후보 시절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보수가 아니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조선일보 보수 아니야. 장사해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예. 사실은 조선일보가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앙심 품고 예. 돌아선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늘 그랬잖아요. 뉴미디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유튜브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내가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보수도 아닌 저런 그 기사 장사하는 저 거대 언론들하고는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접 국민들과 그 소통하고 하면서 이 뉴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일부 극우의 유튜브 말만 들은다. 그러면서 온갖 왜곡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똥개 이준석이도 편승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 조선일보가 맨날 이준석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한동훈이 저렇게 띄우고 있습니다마는요. 되지도 않아요, 이제.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 제가 예?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때 바로 장해찬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그 한동훈이가 그 칠 때 있지 않습니까? 공천 탈락시킬 때? 공천권 그때. 박탈해 뺏어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이 두 사람을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결국에는 한동훈 편을 들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가지고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들고 나와가지고 TV조선부터 해서 종편까지 다 쓸어가지고 보수 대통령 두 분 다 자신들의 말 안 들어주니까 특정 사주에 친구 사면해달라는 거 안 해주니까 그거 앙심 품고 지금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탄핵에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요. 자사 이기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사 이기주의 밤의 대통령 이 흑역사를 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우리가 깨끗이 그 지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깨끗이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이 야당 이 장동혁 지도부를 갖다가 더 힘을 몰아줘야 돼요. 예. 예. 무슨 한동훈이가 보수는 무슨 보수입니까? 그러니까요.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조문 갔다 와가지고요. 조문 그때 그렇게 해서 지가 기획조문 장사 조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자들한테 먼저 낙한다라고 연락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그것이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예. 7월 2일이에요. 그래 놓고 7월 3일 날 부산일보가 하는 뭐 유튜브인가? 예. 거기에 나가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 또 비난했어요. 비난. 그러니까요. 예? 비난했습니다. 부산일보 TV 뉴스캐라에 나와가지고 징계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진짜로 저 나쁜 놈이라는 게요. 지는 무소속이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예.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정당에 후보가 있었잖아요. 박민식 후보가. 예. 근데 국민의힘 소속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뭐 아니면 뭐 간부들이 가서 한동훈이 운동을 하면은 그것은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죠. 그것이 무슨 기괴한 행위고 계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겁니까? 예. 당연히 징계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징계해야죠. 아니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 보세요. 한동훈이 너 민주당 똑바로 한번 쳐다봐봐. 진짜요. 네 같은 팬이니까 한번 봐봐. 네가 민주당 이중대 노릇하고 있잖아. 이재명 이중대 노릇하고 있는 놈 아니냐 네가. 그렇죠. 봐봐. 예, 민주당에서 그 전북 도당에서 무소속 후보 지금 무소속 후보가 그 사람 아닙니까? 김관영 전 그 도지사죠. 예, 김관영 지사를 지원했던 당원 3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보십시오. 무소속,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 그 소속의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였다가 예. 공천을 다른 사람을 줘버리니까 김관영이가 탈당했잖아요. 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뛰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무소속 김관영이를 지원한 당원들을 바로 징계한다잖아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그런 겁니다.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에 그런 거 이번 선거에. 그러니까요. 지난번 과거에 선거 때마다 다 있어. 제가 수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요, 과거에- 그때 한번요, 박지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임정엽이라고, 뭐, 무소속 임정엽 군수 후보를 예. 지원해가지고 경고 먹었어요, 경고 먹었어. 그랬군요. 경고 먹었어요. 아, 과거에 박지원도 무소속 후보 또 본인이 좋았다가. 무소속으로 목포 국회의원 나왔을 때 예. 민주당 소속 그 소속의 목포 지방 의원들이 갖다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지방 의원들 다 징계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정당에 소속돼 후보가 있는데 정당 후보를 돕지 않는다면 그 정당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는 것은 해당 행위고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무소속으로 지를 도왔던 사람들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서 괴기스럽다고 그러고 연명을 위한 비밀 언동으로 징계를 꺼냈다고. 저번에 저 나쁜 놈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번에 우리 올림픽 공원에 예. 청년들의 목소리 뭐라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연장하려고 올림픽 공원에 그 부정선거 예. 거기에 갔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저놈들은 맨날 저렇게 궤변을 갖다가 얘기하고 떠들어댄다니까요. 저게 한동훈이가 바로 조문한 다음날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왜 했으며 조문의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쓴 기사 조선일보도 한동훈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고 지금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아, 그 폐륜 아닙니까? 폐륜. 폐륜적인 행위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하는 거 봐봐요. 살모사 정치. 예. 어미를 죽이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배신한 우리 당원들, 지를 키워준 당원들, 예. 지지해준 당원들 다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배신한 건요. 야당이 제1야당 이재명과 끝까지 잘 싸우기 위해서 모든 100만 당원들의 마음을 배신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은 또 뻐꾸기 정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창당을 하라고. 왜 바보같이 창당을 못해. 왜 복당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 창당을 하라고. 제명됐는데요. 니는 여기 아니여. 니는 보수도 아니야. 한동훈이 너는. 그렇죠. 아니 민주당으로 들어가세요. 민주당과 한 몸인데 이재명과 손 잡지 않았습니까? 아니, 너는 이재명하고 똑같잖아. 이재명하고 데칼코마니 아니야. 양쪽에 데칼코마니. 그렇죠. 그러니까 합치라고 합쳐. 음. 가서 합쳐 창당해가지고. 그러면 될 것을요.
말도 그것도 안 하면서 뻐꾸기 정치를 왜 여기 와서 자꾸 여기다 알을 날라고 그래? 국민의힘에다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 같은 배신자, 당원을 배신하고 맨날 네 이용 사리사욕에 당권력에 병 들어가지고 대권력에 병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놈은 여기서 발을 못 붙이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쭉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 조선일보가 자기들 마음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이준석 띄우고 한동훈 띄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쪽 같은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이 조선일보는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에 탄핵에 가장 앞장선 그러면서 보수 정론지라고 하면서 지금도 보수의 쇄신, 혁신을 뭐 바란다고 앞에서만 그러고 뒤에서는 지금 사실은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수를 붕괴하고 보수를 배신한 놈을 갖다가 띄우는 것이 보수 혁신이냐? 그러니까요. 보수 혁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 절독 운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중동 이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 조선일보의 흑역사, 네. 보수 정당을 참칭하는 그 흑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모두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예, 조선일보- 힘을 모읍시다. 조선일보 절독 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